자, 지금부터 부동산 세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다 보니까요. 기본 강의인 1월달과 2월달에 다뤘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26번부터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를 부과하시는 납세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요 문제를 물어본 것은 올해 2017년도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권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종전 규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번 2017년도 개정된 것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취득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1번 보시면은 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특별시, 광역시 나와 있고요. 3번 시군이죠, 여러분. 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는 지방세 중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재산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권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5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역시 이번 2017년도 개정상 들어왔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자, 27번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자, 요거는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옳은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1번 연보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의 총액의 면세점을 적용받는 것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여러분. 우리 연부 취득일 때는 항상 연부금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부 취득일 때는 언제 되는 거죠? 매해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부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부금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잔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1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모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는 거, 연부금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 간의 매매랍니다. 1번 했고 2번 자, 개인 간의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본다. 그런데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약상 가야 되는 거죠. 계약상.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상이란 말로 나왔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죠. 상속의 무상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했다. 자, 여러분 누차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간적 기준이 몇 개 나오면 2개 이상 나오면 우리는 그중에서 어떤 날로 가면 된다, 여러분? 빠른 날로 가면 됩니다 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나왔는데 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뭐 했으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빠른 날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등기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5번 개인이 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 하는데 여러분 아니죠. 바로 5번은 개인이 주택 건설 법인이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장부 등에 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기 지문에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계약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틀렸다. 뭐가 나와야 된다? 사실상이 난다. 여러분 27번은 취득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넘어가 있습니다.
28번 취득세 과세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별표 3개죠 여러분. 항상 과세표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셔야죠. 자 1번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하되 이는 신고한 가액을 한다. 자 맞는 말이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무슨 세입니까? 행위세이기 때문에 어느 당시 취득 당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표로 하라. 근데 이때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근데 2번 취득세 신고가 없거나 무신고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과소신고죠. 그때는 예외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원칙인 신고한 가액을 물어본 거고요. 2번은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3번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를 한다. 맞나요? 맞죠. 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특례죠. 그래서 특례일 때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경매 참가에 경납받은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경납가액이 과표가 된다. 바로 여러분 특례죠. 즉 국지외수 공판장할 때 공 바로 뭐죠 여러분? 공매나 경매를 취득한 거죠. 이때 공매 경매 참가에 받은 경납가액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표준액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경납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인 경납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자, 5번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지목 변경 후 토지 가액을 과표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요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요거는 간지 취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간지 취득이니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다만 이때 이 토지의 변경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결정 방법에는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는 거죠.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은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토지가 증가했다. 이때 지목 변경 후 토지 가액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다 틀렸다? 틀린 거죠.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즉 두 시점의 차액이 과표가 되는 건데 여기는 단순히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예외로 대답하셔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 출제는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답을 고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번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29번 나와 있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잘못된 거 물어봤죠? 자, 여러분 요 29번 문제는요. 취득세 종합 문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취득세 종합 문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별표 3개네요. 자, 1번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됐다. 그때는 증가된 날 이전 5년 이내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아니죠, 여러분. 과점 주주일 때의 과세 지분율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 주주인 지분이 증가됐을 때 과점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해서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되는 재차 과점 주주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이때 우리 지금 보기 29번의 보기 1번은 바로 요거를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의 지분이 증가될 때는 그 증가되기 이전, 증가되기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죠, 여러분? 증가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보기 지문에는 여기 5년이란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틀렸네요. 5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개정이 되기 전에는 5년 이내까지만 따졌습니다만 지금은 개정이 되었고 5년 이내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과거를 물어봐서 과거의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했을 때만 우리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가 틀렸다고요? 5년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자, 요 네 가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일 때 이때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않고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승계 취득일 때만 취득을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유상거래를 원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네요. 자, 요거는 우리 세율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는 오로지 뭐만 묻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취득가액만 묻습니다 그랬죠. 취득가액만 묻기 때문에 주택의 수나 또는 주택의 소재는 묻지 않고 오로지 취득가액만 물어갖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소액일 때는 이때는 최저세율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일반 주택으로서 2%, 그 다음에 9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봐서 몇 프로 여러분? 3%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3번에서는 1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9억 초과 해당하는 거니까 주택의 수 불문 무조건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3%가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자, 여러분 뭐죠, 여러분? 별골, 오선주, 사치성 재산이죠. 이때 사치성 재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대상이 되냐면 바로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서 중과세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를 말하는 거고 2%를 말하는 거고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하는 거고 4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8%를 표준세율에다 더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5번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데는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죠, 여러분? 60일 내죠. 그래서 요거 5번은 취득세 신고 기한의 원칙을 물어봤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은 이제 등록 면허세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취득세 세 문제와 함께 등록면허세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종합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과표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다음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채권 금액인 경우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할 때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적용 합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용 합쳐. 저는 뭐죠? 저당권, 경은 경매 신청, 압은 가압류, 처는 가처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3번 임차권이 나왔네요. 자, 임차권일 때는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이 되는 거죠. 월 임대차 금액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경매 신청. 네, 그 다음에 5번 가처분 다 채권 금액을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좀 정리할 것이 지상권과 가등기 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권과 가등기. 지상권일 때는 부동산 가액만을 과표합니다.
부동산 가액만을 과표하는데 뭐는 가등기일 때는 부동산 가액에다가 무슨 금액?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일 때는 부동산 가액을 하거나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일 때는 부동산 가액만 과표가 된다. 그 다음에 적용 압처일 때는 이때는 채권 금액만을 과표로 한다는 거.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과 채권 금액이 짬뽕돼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별표 3개짜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토지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3가지죠.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별사종비 이렇게 좀 정리했죠, 여러분. 그러면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요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아닌 걸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는 다 무슨 토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전형적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기준면적 초과분 나왔네요. 기준면적 초과분 나오면 무조건 뭐랬죠, 여러분? 종합입니다. 그랬죠. 3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도 뭐 나왔죠, 여러분? 잡종지. 자, 잡종지 이름이 더럽죠? 당연히 종합이죠.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정이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정이나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and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라는 사치성 재산이지만 얘들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장 고급주택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그 부속토지는 건물과 함께 몰려 때리는데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무허가 건축물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너, 나쁜 너? 나쁜 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죠?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 1번, 2번, 3번, 5번은 종합합산과세 토지고요. 4번은 바로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아니라 뭘로 과세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해야 한다라는 거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재산세 부가징수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재산세 과세기는 매년 6월 1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과세기는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무슨 방법이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즉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2번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해서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납부기한이죠. 토구, 건칠, 뭐죠 여러분? 하반월이죠.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되는 거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말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 산출세액이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2분의 1은 9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7월달 이렇게 몇 번씩 두 번에 거쳐되는 거죠. 다만 이때 이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라면 1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번거롭게 두 번씩 나누지 말고 한 번에 언제 7월에 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시 부가징수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자, 3번.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소의 부징수 규정이죠. 소의 부징수. 그래서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금액부터 적으면 징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여자였죠? 소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소이죠. 그래서 3,000원이 아니라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부할 재산세 20%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요 재산세를 기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는 거죠. 네, 4번 맞는 말이네요.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는 이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어떻게 한다?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서 여러분? 병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병기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병기 고지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3번.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요 문제는 재산세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 문제. 그래서 토지의 구분과 부가징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요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알 수 없다. 그때는 과세기련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요거는 바로 재산세 납세무자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변동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문제는 6월 1일 현재 요 변동에 따른 뭐가 안 됐다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6월 1일부터 길어서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로 가야 되는 거죠. 공부상 소유자로 간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과세권자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자 뭐죠? 무료 사용하는 재산은 당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네, 2번 맞는 말이네요. 3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표를 곱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한다. 맞는 말이죠. 항상 우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반드시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는 거 잊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2가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 2가지다. 그게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죠. 여기다 뭘 곱하라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라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계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중과대상의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4%의 비례세로 한다. 자, 이게 과표라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이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일 때와 별장을 제외한 주택일 때를 구분하셔서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 때리는 거고 4%로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주택일 때는 0.1%부터 0.4%까지 이 4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별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이었던 뭐죠? 고급주택이죠. 고급주택. 이때 별장만 4% 과세하는 거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무슨 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지금 4번은 별장은 물론 고급주택까지 4%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고급주택은 별장과 노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논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분납과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분납과 물납을 모두 하시는 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초과 되는 두 번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가 있고요.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초과 되는 뭐 할 수 있다?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4번.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오른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다만 모두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종부세는 전제 조건이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뭘로 과세된 애들이다? 누진세로 과세된 애들입니다 그랬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랬네요. 이때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 종, 별 이렇게 외웠네요. 그래서 주는 뭐죠? 주택이죠. 종은 뭐죠? 종합합산과세토지죠. 별은 뭐죠? 별도합산과세토지죠. 그러면 보죠. 기업, 별장을 제외한 주택. 그러면 당연히 주택으로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맞죠? 니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농, 모, 김. 그래서 바로 니은은 007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누진세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네요. 디귿,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뭐죠, 여러분? 나대지죠. 나대지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고급 오락장 건축물. 자, 여러분 얘는 어쨌거나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리을은 4%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네요. 미음,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부수토지. 바로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부수토니까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과 니은과 디귿, 보기 3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한 문제 요 정도면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나옵니다. 자, 35번부터는 여러분 양도소득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최소 5문제, 기본적으로 6문제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번은 별표 하나 정도 그냥 여러분 양도소득세 스타트 문제이기 때문에 맞으시라고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지역권,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니죠.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나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전세권. 그다음에 뭐죠? 지상권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인데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묻지 않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뭐를 요구한다? 등기를 된 걸 요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권이나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조건 충족을 못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뭐는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토지상한채권이죠. 토지상한채권이나 주택상한채권. 얘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토지상한채권과 주택상한채권. 무슨 채권이죠, 여러분? 현물상한채권이죠. 현물상한채권일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등 일반적 금전상한채권일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3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여기 밑줄.
행정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영어권이죠, 영어권. 자, 영어권을 양도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를 할 때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업용 고종자산과 전혀 관리 없이 분리하여 양도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영권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단순한 양도 그랬으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5번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입니다. 자, 주식은 시험에 나왔다더라도 답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양도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 바라겠습니다.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래서 35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봤다면 36번은 양도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죠. 그래서 별표 3개 표시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연히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은 이때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 과세 대상인 소유권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전됐으니까 요거는 일종의 돈 대신 부동산은 넘겨줬으니까 요거는 일종의 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대물변제니까 당연히 뭐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2번 매형과 천왕 간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 수중자의 채무인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유명한 뭐죠? 부담부 증여가 나왔네요. 자,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 그러면 이때 이 부담부 증여일 때 예외 규정부터 한번 먼저 확인하면 이 예외는 누구일 때가 아니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일 때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전액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때립니다 그랬죠.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은 매형과 처남이라고 했죠. 매형과 처남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니까 뭘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얘기죠. 원칙. 여기서 매형과 처남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한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러분 뭘로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출제자의 요구죠. 그러면 이때 수중자의 뭐는 수중자의 채무인수액은 당연히 앞으로 수중자가 갚아야 할 채무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갚을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당연히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이 부분을 뭐로 봐야 되는 거죠?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남의 빚을 떠안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남의 빚을 떠안은 이유는 뭐냐? 수중자 채무인수가 떠안은 이유는 뭐에서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부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이 되는 거죠, 무상. 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2번은 매형과 처남이다. 그랬으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수증자의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본다인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 자,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인 것은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분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보기 때문에. 자, 4번 관련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됐다. 그렇죠,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분의 변경은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라고 그랬죠. 자, 5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했다. 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했다. 이걸 우리 뭐라는 거죠, 여러분? 양도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채무 상환일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변제 충당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물 변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양도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보기 5번은 원칙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변제 충당을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로 본다가 맞는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반드시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네요. 자, 본 문제는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물어봤다는 걸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첫째, 양도 당시 누가 1세대가 둘째,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1번 1세대 1주택에서 국내 1주택인데 거기 뭐라서 등기된 거라서 미등기 양도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미등기 양도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는데 여기는 등기를 됐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된 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럴 때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1번에서 그 1세대 1주택일 때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잘못됐네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을 여기는 이렇게 됐죠, 여러분. 등기된 주택을 할 때 여러분 요게 좀 잘못됐네요. 등기된을 요거를 좀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워 주시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래도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등기된 것을 좀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더라도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했더니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1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은 비과세 배제 규정을 물어봤다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요. 2번, 해당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는 때는 1세를 본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1세대의 예외 규정을 물어봤네요. 맞는 말이네요. 3번,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보유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1주택에 대한 판례 규정을 물어봤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인가요? 예. 4번.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째 소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이 경우는 1세대 1투로 본다. 요거는 바로 1주택 예외 규정이죠. 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주택과 특정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일반 주택 하나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있는 상태지만 2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뭐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우리는 양도 당시 몇 개라더라도 2개라더라도 몇 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특정 주택에서 물어본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이었죠, 상속받은. 그래서 결론은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피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주택 하나의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이다? 1주택으로 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의 상태에서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사업장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한다. 자, 요거는 바로 요거죠, 여러분. 보유 기간의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갈 때는 보유 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가 되는데 이때에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거주했다고 여러분? 1년 이상 거주했죠. 이거를 우리 취약이나 또는 근무상이나 또는 질병의 치료나 또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갈 때죠. 근데 지금 여기 5번은 이러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 형편이죠. 자, 사업장 형편은 보유 기간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5번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38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식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 좀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면서 양도를 했을 때 양도 시점과 그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물어봤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한다. 맞는 말이죠. 대금 청산일 원칙이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한다는데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한 양도일 때는 원칙은 언제죠,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상 대금 청산일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러분? 부동산일 때는 당연히 등기 접수일, 등기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양도소득세는 무슨 말이 못 나온다, 여러분? 계약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됐습니다. 자, 2번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당연히 등기 접수일이죠. 자, 3번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 또는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빠른 날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왔죠, 여러분? 2개 이상.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2개 이상 나면 어디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이죠. 다만 여기서 단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보상금 등이 어떻게 됐다? 공탁됐다. 그럴 때는 예외 규정에서 공탁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했죠, 여러분? 판결 확정이다. 요 단서까지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또 역시 2개 나와 있네요. 어떤 날?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5번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당연히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이 된다는 걸 여러분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자, 계산 문제 하나 나왔네요. 요 계산 문제 하나를 낸 것은요, 중요해서 냈다기보다도 역시 부동산 세법 16문제 다 맞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낸 문제죠. 자, 그러면 실질 취득가액이 얼마고요, 여러분? 6억 원이랍니다. 자, 6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답니까, 여러분? 10억 원에 양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실질 양도가액은 얼마고요? 10억. 실질 취득가액은 얼마고요? 6억. 그래서 10억 원에서 6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4억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어떤 물건이냐 관계없이 10억 원에 양도해서 6억 원 취득을 빼니까 양도차 얼마 나온 거죠? 4억 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보유기간이 5년이랍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정 보유한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이 하나며 이외의 주택은 없다. 그러면 지금 양도한 주택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년을 보였다 그랬죠, 여러분? 5년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랬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였으니까 뭘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를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양도가액이 얼마다 보니까 10억 원이다 그랬죠. 10억 원에 양도하니까 여러분 이 10억 원에 양도했다는 걸 보는 순간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가주택이니까 요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10억에서 6억을 뺀 4억 전체를 다 과세하냐?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무슨 계산한다 그랬죠? 안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안분 계산. 이때 안분 계산은 양도가액 10억에서 무조건 상수 9억 원을 뺀 가액을 당연히 양도가액 10억 원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안분 계산 비율은 몇 프로죠, 여러분? 10%가 되네요. 따라서 양도차익이 몇 프로만 과세하는 얘기입니까? 10%만 과세하니까 양도차익 4억 원의 10%인 얼마? 4천만 원이 바로 4천만 원이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됩니까?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40번. 다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별표 3개짜리죠. 예정신고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죠. 이때 예정신고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3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신고 대상자죠. 둘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랬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셋째가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1번.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예정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때에 그 양도자인 납세 의무자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없다 그래서 1번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지금 옳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2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요거는 바로 예정신고 기한 원칙을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언제가 되는 거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이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2개월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3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납부한다. 자, 요거는 바로 올해 2017년도 개정된 예정신고 기한의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볼 때 이 부분은 증여세와 똑같이 양도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2월 이내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일 때는 몇 월 이내다? 3월 이내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몇 개월 이내다? 부담부 증여 때는 3개월 이내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자, 4번.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였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으면 뭐 과소신고 가산세를 당연히 때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맞는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양도소득세 납세물은 해당 양도소득세 10% 상당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한다는데 아니죠.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소득세의 10%를 뭘로 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근데 여기는 지방소득세로 나오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을 받았을 때만 감면세액에 대해서 20% 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만 바로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것이고 감면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일 때는 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10%를 뭐로?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몇 개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가 없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